오늘은 며느리에게 10년간 폭언과 무시를 당해온 양순이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들이 중학생일 때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이후로 쭉 혼자 먹고 살며 아들을 키웠지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에 비해 내세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요령 없이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에 현실이 가혹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무사히 성인까지 키울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별다른 욕심은 없었고 아들이 그저 잘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죠. 자식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부모 된 사람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천생연분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해외에서 디저트 만드는 법을 공부한 뒤 한국의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는 수재였어요.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저는 집도 못 사주고 혼수도 지원해주진 못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저는 결혼할 때 넉넉하게 지원해주지 못했지만 절대로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두 다리가 멀쩡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결혼한 뒤 저는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몇 달간 집에서 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어 수입이 끊겨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생활고까지 겹치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그 돈을 받는 것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해준 것도 없이 받기만 했으니까요. 말로는 부담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자니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받아요. 나중에 더 많이 벌면 그때 더 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돌았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내가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걸 받는 게 맞나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벌면 되죠 뭐.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건네는 봉투를 보며 됐다고 계속 거절했지만 아들은 기어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리를 다치고 나서 막막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봉투를 내미는 것을 보며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군요. 여러분도 자식에게 도움받는 그 마음 이해하시나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복잡한 마음이란 당연히 거절해야 했지만 생활이 힘들었던 저는 그걸 과감하게 거절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둘이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담아 주었습니다. 음식도 해주고 반찬도 가득 담아 한가득 챙겨 주었죠. 둘 다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장 보러 갈 시간도 없을 테고 요리할 시간도 빠듯할 테니 그거라도 제가 대신 해주자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 방문한 며느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건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이건 냉동실에 넣어야 해. 설명을 해주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시간만 때우다가 집에 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는 제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 깊숙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늘 그래왔듯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생일을 축하하러 온다고 해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가 봤더니 주차장 구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움에 끼어들기 어려워 숨죽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살살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차까지 했잖아. 힘들게 이러지 좀 마, 여보. 오늘은 웃으면서 보내자. 생신까지 우리가 챙겨야 돼. 며느리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절에 어버이날에 생신까지 뭘 이렇게 많이 찾아가? 또 그만큼 챙겨가야 하잖아. 아들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 꼭 돈으로 계산해야 돼. 우리 엄마도 우리한테 반찬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잖아.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제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거지도 아니고 무슨 먹다 남은 반찬을 싸줘. 구질구질해. 필요도 없는 생활용품 가득 챙겨주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나? 그거 집에 가자마자 전부 갖다 버리는데 그것도 일이야. 이젠 그만 좀 하시라고 해. 아들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애정해서 우리를 위해 챙겨주시는 건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거지 아니야? 구질구질하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여기서 생활 수준이 드러나는 거야. 음식도 비위생적이라 먹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외식을 하면 몰라. 왜 어머님은 굳이 집에서 밥을 차려주는 거야? 아들은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말이 심하다. 그만해. 그래. 마마보이 남편 만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어. 엄마가 좋으면 그냥 엄마랑 단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나만 힘든 건데? 엄마만 불쌍하지? 그래서 몰래 돈도 쥐어주고 챙기는 거잖아. 난 안 불쌍해? 싫은 거 꾹꾹 참아가면서 돈 한 푼 없이 홀로 사는 시어머니 챙겨야 하는 나는 안 불쌍하냐?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서운했습니다. 우리 서로 용돈은 터치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내 용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만날 때마다 똥 씹은 표정에 대답도 잘 안 해가지고 엄마 눈치나 보게 하고 자고 가라고 엄마가 애원해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 그래놓고 처가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자며 나한테 운전기사 해달라며 사람 가지고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야?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본색을 드러내지 그랬어. 친정만 챙기고 시어머니는 내팽개칠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라도 하지 그랬어. 당신이 이렇게 효자일 줄 알았어야지. 정서적으로 엄마한테 독립도 못한 남자를 내가 남편이라 생각하며 살아야 돼? 당신도 이혼 당하기 싫으면 잘 처신해. 애매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오늘은 어머님 앞에서 웃고 떠들 자신 없어. 당신 혼자가. 저는 며느리가 적나라하게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은 큰 소리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고 며느리도 질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살벌한 싸움을 몰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에 겨워 집으로 몰래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예진이는 일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해서 나만 왔어. 같이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니? 저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출발은 같이 했는데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 회사에서 와달라고 해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려주고 오는 길이야. 둘이 요즘 괜찮지? 별일 없지?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예진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못 왔어.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고 전해달래.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제 정말 폭발 직전인데 저는 이런 거짓말을 좋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욕하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들 앞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끓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밉고 짜증난다고 해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더럽다니 비위생적이라 구역질 난다니 하는 말들을 신랑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최대한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했던 제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친해지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그걸 몰라주니 너무 괘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뒷담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일어서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따로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간이 안 된다며 이리저리 빠져나가다가 결국엔 만나 주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며느리와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어서 좋게 타일렀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단둘이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불렀어. 그냥 우리 며느리랑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며느리의 반응에 아쉬움을 느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구나. 지난주에도 우리 집 오다가 중간에 일하러 갔다며.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앞으로 평생 얼굴 봐야 하는 사이인데 편하게 지내면 좋잖아. 서운하거나 하고픈 말 있으면 해. 그러나 며느리는 제 말에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서운한 걸 갑자기 말씀하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말 그대로야. 우리는 서로 가족이 돼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서로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느껴서 며느리랑 시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취향도 알고 성격도 알면 좋잖아.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니?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없어요. 서운한 것도 없고요. 저 사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요. 서운한 게 없는데 자꾸 물어보시니 난감해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그냥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 너한테는 이게 시간 낭비냐? 내가 버스 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너 만나겠다고 1시간 반을 기다렸다.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어른 공경을 이렇게 하니? 넌 나랑 있는 거 불편하니까 일부러 시간 없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30분도 아까운 거야. 며느리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잔소리 하시려고 며느리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언제 오시라고 했나요? 어머님이 기억 후 제가 있는 곳까지 오시겠다고 고집 피우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싫으니 결혼할 때 해준 거 하나 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막 대해도 되는 거야. 며느리는 갑자기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지도 아니고 무슨 먹다 남은 반찬 싸주냐며 구질구질하다고 너희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들었다. 내가 들은 거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서운해서 잠도 잘 수가 없어서 너랑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 네 눈엔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해 보였니?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다 갖다 버릴 만큼 내가 밉고 짜증났어.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애써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끝까지 발뺌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뭐가 달라져? 나는 그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널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 관계가 더 편해질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뒷담화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으면서 내 앞에서 서운한 것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려워.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솔직히 서운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딸 시집 간다고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서운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너희한테 짐은 되지 않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결국엔 짐이 되셨어요. 아들한테 돈 받고 사시잖아요. 다리 다쳤을 때 남편이 저를 속이고 어머님한테 돈 줬을 때 배신감이 들었어요.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돈 내가 전부 다 갚을게. 그럼 됐니? 그거 받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갚으시고요. 며느리는 냉랭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갚을 거야. 그건 걱정 마라. 그런데 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니? 내가 아들한테 억만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생활비 몇 푼 받은 게 다인데 그것도 용돈에서 준 거라며.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미움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돈 받은 거 전부 너희 반찬 값으로 다 썼어. 그런데 그걸 갖다 버려. 맛도 안 보고 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너는 안 먹는다 쳐도 아들 먹으라고 남겨둘 순 있는 거잖아. 며느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냄새 배요. 그게 싫어서 그랬어요. 뭐, 냉장고의 음식 냄새는 당연히 나는 거지. 그냥 내가 해준 게 다 싫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안 먹냐고 꾸역꾸역 챙겨주는 건 어머님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리고 저한테 은근히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시잖아요. 전 그게 정말 싫었어요. 부담 주지 말고 사시겠다고 하더니 툭 하면 보고 싶다고 연락하시잖아요. 전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대답을 원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데요. 원하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솔직한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속마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끝까지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에서 제가 했던 말 들으셨다면 그럼 제 속마음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걸 굳이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뒷담화 들켰으니 이제라도 잘하라고요. 며느리로서 어른 공경하라고요. 결국에는 저한테 경고하러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둘이 만나자고 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항상 바쁘고 힘든 사람이니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니까 제가 불편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자신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느끼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싫다고 돌아선 마음을 억지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에 대한 제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죠. 여태껏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저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며느리에게 저도 똑같이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듯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등장하니 며느리의 표정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문을 불편해했고 저는 그 불편한 기색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의 불만 가득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미리 말해도 싫어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왔어.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저는 결심을 굳히며 며느리와의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며느리에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예고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갔고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리 놀라고 그래? 편히 생각해라. 나도 편히 있다 갈 테니까. 저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요. 저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가 뭐라 했니?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다가 오렴. 난 여기서 편하게 쉬다 갈 거니까. 그래도 혼자 여기 계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냄새 나서 싫으니. 이거 알고 목욕탕 가서 세신까지 받고 왔다. 우리 며느리가 냄새와 위생에 아주 민감하다고 신경 써서 해달라고 했어. 며느리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준비할 게 뭐가 있니? 어차피 미리 얘기해줘도 준비 안 하면서.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도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렴. 우리끼리 불편해서야 되겠어. 그러나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갈게요. 굳이 힘들게 오실 필요 없어요. 저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됐어. 어차피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거면서. 며느리를 한 번 보는 게 하늘에 있는 별 따는 것보다 힘드니 내가 스스로 모시러 와야지 뭐. 그리고 일하느라 바쁘다며? 나는 시간이 아주 여유롭거든. 이젠 내가 올게. 며느리도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편히 있다가 가세요. 저도 편히 있을 테니까. 그러더니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몸소 보여주고 싶었는지 며느리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아이스 커피 잘 타시죠? 하나만 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가 먹을 건 스스로 좀 해 먹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주말에 빈둥빈둥 놀기만 할 거야? 시간 나면 방 바닥이라도 좀 닦던가 설거지를 좀 하던가. 며느리는 제 잔소리에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원래 주말은 쉬는 날이에요. 평일에 힘들게 일하느라 피로가 쌓여 있는데 주말까지 집안일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딸 같은 며느리라면서요. 부모라면 딸이 힘들게 청소하는 모습 보면 더 걱정되지 않나요? 적어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편인데 설마 어머님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반응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집살이, 퍽이나 네가 내 말 듣겠다. 평소에 시어머니 더럽다고 뒷담화하고 다니는 애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존중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일단 며느리한테 존중받는 건 진짜 포기했어.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하긴 그게 서로에게 더 편한 방향인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께 존중받기 포기했거든요. 저와 며느리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결국 큰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둘 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존재가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지? 그렇지. 저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왕이면 빠르면 좋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이게 못하는 말이 없어. 이젠 나한테 막말까지 해?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막말하셨잖아요. 어머님은 하셔도 되고 저는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빨리 죽으라고 막말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대체 집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말이야? 집안 교육 언급 마세요, 어머님. 아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내 아들이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떡해요. 아주 형편없죠.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어. 더 할 말 있으면 해봐. 며느리는 제 속을 긁으며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중 아들이 도착을 했고 아들이 저를 집으로 모시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서로 앙금을 쌓을 대로 쌓은 상태에서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상태가 8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가끔씩 연락을 하고 찾아오곤 했지만 며느리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당장 내쫓으라고 호소했지만 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고 했고 제 닥달에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알아. 그냥 둘 다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좋게 지내면 안 돼.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이지 않고 각자 생활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이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은 10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만날 수 있겠냐고 연락해왔고 저는 거절했지만 전 남편의 계속된 설득에 둘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났고 계속되는 사업 시도 끝에 결국 작은 디저트 가게를 시작으로 꽤 큰 가게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전 남편은 연락하며 지내다 오래되었던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궁금해했어. 가족은 다시 만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동안 운영해온 식당의 이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던 며느리가 그 식당 이름을 듣더니 갑자기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 알아요. 유학 시절 때 많이 갔거든요. 진짜로 거기 사장님이세요? 저는 디저트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그런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며느리의 그런 표정을 처음 본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자세를 고쳐 앉고 경청하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다시 합치게 됐다고 했을 때 며느리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 됐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한국에서 가게 차린다고 하셨죠? 제가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챙기며 친딸인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고 이름도 처음 듣는 디저트를 가져와서 자기가 만든 것이라며 살뜰히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은근슬쩍 그때 일을 꺼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대드는 건 정말 버릇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반성할 테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서운한 일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저는 며느리의 변화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날 찾아왔니? 바빠서요. 어머, 어머님 위해서라면 충분히 시간 뺄 수 있어요. 화 푸세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귀한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 주시고 참 고맙네요. 그나저나 어머님, 아버님 가게 차리는 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요식업 종사자라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아버님께 직접 연락드리는 건 실례일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돕는 것보다 가족이 돕는 게 더 낫잖아요. 제가 그쪽 분야에서 꽤 오래 했잖아요. 가게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픈하는 건 전문가인 제가 맡아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속으로 며느리의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딱 보니 시아버지가 차리는 식당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 돈 없을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귀국한 아버지를 보니 꽤 얻어낼 게 있겠다 싶었는지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린 거겠지. 저는 며느리의 진심이 아닌 행동에 실망하면서도 가족의 화합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할게. 며느리는 제 반응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태도 때문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며느리 행동에 실망한 저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과 그동안 있었던 폭언과 무시를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걸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야?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 수 있나? 그래 놓고 지금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저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봐. 이렇게 나한테 달려와서 사과하고 잘해주겠어?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어. 남편은 무언가를 꼼꼼히 생각하더니 결국 며느리에게 가게 일을 배워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경영 수업이라고 생각했는지 꽤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가게가 본인의 소유인 양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때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운영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돕고 매출을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도 며느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한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것.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라 볼 수 있을까? 나는 다르게 생각해. 실패도 해보고 인생의 쓴맛도 맛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해봐야 비로소 성공의 값진 의미를 깨닫게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할까 생각 중이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가게는요? 가게도 재산이니 전부 처분해야지.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려주시는 게 아니라 처분하신다고요. 그럼 여태껏 저한테 왜 가게 일을 배워보라고 하신 건데요? 그게 다 경험이지. 내 가게에서 경험을 쌓아서 이 가게를 오픈하면 되지 않겠어? 농담하시는 거죠? 여태껏 가게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줬잖아. 내가 공짜로 부려먹었어? 남편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가게를 차려놓고 상속이 아니라 처분을 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쌓은 게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긴. 오히려 자식놈한테 물려줘서 망하는 꼴 보는 것보다야 사회에 환원하는 게 더 의미 있고 좋지. 그건 내가 예전부터 쭉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마음 바꿀 생각 없어. 그럼 진작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는 뭐가 되나요? 내가 말했잖아. 경험은
무엇보다 값진 거라고. 우리 며느리도 언젠가 내 뜻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경험은 개뿔. 하루 종일 막노동 같은 일만 시켰으면서. 며느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남편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여태껏 참았던 건 그나마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요. 정도가 되라.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선은 아버님이 먼저 넘었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집구석에서 단 하루도 더 못 있겠다고요. 며느리는 혼자서 눈이 뒤집힌 채 발작을 하더니 결국엔 이혼하겠다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는지 며느리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며느리는 밥상 위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사라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지 적잖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긴 며느리가 욕하고 화내는 모습은 여태껏 저만 봤으니까 남편과 아들은 처음 보겠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을 목격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로써 며느리가 원했던 걸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부부의 이혼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태롭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며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나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를 했는지 아들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분노 조절을 못한 것 같아. 널 위해 헌신하며 살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부모도 이혼하고 아들도 이혼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남들이 보면 참 팔자가 박복한 집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회복해 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가 더 나은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결말이 궁금하시죠? 함께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니? 엄마 원망스럽지 않아?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혼 후로 많은 걸 배웠고 하나도 원망 안 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강해져서 기쁘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비록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모자는 각각 이혼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쳐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솔직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로 화합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